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9월에는 그냥 AI 주식만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무섭게 올라갑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시장에 악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증시의 악재에 대한 해석부터 앞으로 왜 AI의 이 주식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5,390여 명 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고요. 6,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정리한 리포트로 저희 시청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으니까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시장의 악재에 대한 해석부터 왜 AI 주식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하셔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왔던 악재 중에 하나죠. 피치사가 JP 모건 등을 포함해서 수십 개 미국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합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사가 JP 모건 등 수십 개 미국 대형 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은행 등급이 AA-에서 A 플러스로 한 단계 떨어지게 된다면은 70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의 등급을 재평가해야 될 수 있다라고 발언하고요. 그 이유가 은행 등급이 업계 등급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은행 등급 자체가 A 플러스로 떨어지면은 A 플러스 이상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전부 다 신용 강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뱅크 유나이티드 같은 BBB 등급의 은행들은 투자 부적격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미국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달 초에 정치적인 갈등, 미국과 중국에 대한 내용들이죠. 연방부채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을 강등한 피치가 또다시 이 은행에 대해서 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하면서 시장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에 대한 시장은 어떠냐? 지금 현재 계속적인 하향세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2011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 금융위기 때가 2028년도 6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위기 전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31%를 기록했습니다. 이 장기국채 수익률은 실질 단기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 이 세 가지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 물가 상승세보다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1.5%에서 2%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세가 한 3%대가 되죠. 실질 금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단기채보다 당연히 장기채를 보유할 경우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년 적금, 2년 적금을 넣는 것보다 10년 적금을 넣을 때 우리가 이자율을 훨씬 더 높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의 금리가
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 5%라는 것은 금융위기 전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5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에 베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투자자들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지난달 회의 7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대다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다라고 밝힌 영향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재무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수개월 국채 발행을 늘리겠다라고 밝힌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자체가 9월 달에 진행되지 않고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11월에 금리 인상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다 더해지면서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국내 시장의 여파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조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까지 있죠. 즉 11월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들이 장기 국채에 대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것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매도한다라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위험 자산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은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악재가 결국에는 해소가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문제가 있죠. 중국의 비구이 위안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 위안이 촉발한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현재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중주그룹도 부동산 투자 자회사의 유동성 위기에 발목을 잡혀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이번 중국의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중주그룹이 이끄는 금액 자체가 1조 위안을 넘습니다. 자산이 183조를 넘고요. 그만큼 중국을 이끄는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데 그러한 기업 중에 자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발목을 잡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중룸 같은 회사 역시 비구이 위안과 같은 부도 위기에 처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번에 또 뭐가 있어요? 헝다에 대한 부채에 대한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헝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중국의 업종별 1년 내 회사채 만기 비중을 보면은 건축과 부동산이 압도적입니다. 종합업도 있고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전 부분 중에서 회사채에 대한 만기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부동산업이고요. 그만큼 1년 내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부동산인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헝다그룹이 결국 파산보호 신청에 나서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고요.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거를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이 기존의 1년 내에 회사채 만기 비중이 건축과 부동산업의 45%라고 말했지만 부동산만 따지면은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입니다. 즉 부동산 위기는 중국의 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 봉쇄 이후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 이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중국에 대한 비중은 압도적이죠. 여전히 20%를 넘기고 있고요. 그런 만큼 중국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화에 대한 약세가 원화에 대한 약세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 대한 악재, 미국에 대한 악재,
양 시장에 대한 악재가 전부 다 국내 증시에 연결이 되면서 시장이 낙폭이 나오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중국의 유커가 한국에 온다, 혹은 초전도체, 뭐 맥신, 이러한 개별적인 이슈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계속 저런 개별주를 찍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AI를 찍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주도 분야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과 저평가 실적 호전 분야에 함께 담는 바벨 전략이 핵심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은 성장주들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은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즉 투자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 대국인데, 그 경제 대국이 무너지고 있을 때 결국 이 기업, 이 국가들이 살아나야지 글로벌 경제가 살아날 텐데, 그 기업들, 그 국가들에 대한 성장 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AI가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미국만으로는 올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성장 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뭐다? AI라는 뜻입니다. 즉, 이 AI만큼 지속되는 만큼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기업들은 주목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투자들은 실적 기대치가 낮아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실적이 호전되는 저평가 종목군들은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은 향후 성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게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AI고요. 아니, AI라고 하면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아니, 근데 네이버 8월 23일 날, 8월 24일 날 나오는 건 알겠는데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 평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번에 전략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의 하이버 클로버 X를 공개하는 자리에 국내 스타트업, 라이너, 가지랩, 그리고 아티피셜 소사이어티가 함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세 개의 기업들은 모두 다 하이퍼 클로버 X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정식 공개 전부터 사용해 왔으며 이번 공개에서 이를 통한 효과를 함께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타트업 관계자는 세계 빅테크가 공개한 여러 AI 모델의 API에 비해서 전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밀리지 않고, 그리고 특정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생성형 AI, 특히나 한국의 생성형 AI가 지금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만큼 네이버를 시작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이버가 과연 하이퍼클로버 X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찾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가 선보인 AI 프로필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진 보정 기능으로 2개월 만에 무려 150억의 매출을 달성합니다. 이게 금액에 따라서 24시간 혹은 1시간 만에 AI가 생성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 같은 고품질 프로필을 30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고요. 실제로 SNS나 카카오톡이나 프로필에 올리기 위해서 이걸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3,300원 정도를 내면은 24시간 안에 나오고요. 6,600원 정도를 쓰면은 1시간 안에 나옵니다. 즉 3,000원, 6,000원의 매출이 모여서 무려 150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두 달 만에. 국가별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할 것 같지만 한국이 61%, 일본이 16.1%, 미국이 4.2%등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현재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성인 남녀의 사진 두 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AI가 그 두 명의 얼굴을 합쳐서 이 세 사진을 만들어주는 AI 베이비 등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네이버가 지금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앞선 AI 기술을 가진 건 맞아요. 하지만 AI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오픈 AI도 올해 5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찾지 못했다라고 발언합니다. 즉 아직 그 어느 기업들도 돈을 벌 수 있는 킬러 앱을 만들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 기업도 승산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한국 기업은 사실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빠른 모방자에 가깝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퍼스트 무버, 개척자 조짐도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AI로 혁신을 이룰지에 대한 의문은 끝나지 않은 만큼 아직 한국 기업에게도 승산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번 네이버에서 어떤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AI 평가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면서도 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사예요. NC가 이번에 16일 자체 개발한 AI 거대 언어 모델 바르코를 공개합니다. NC는 네이버, 카카오, KT, SKT, LG 등에 이어서 국내 6번째로 자체 개발 LLM을 보유한 기업이 됐고요. 이게 게임 개발사가 개발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복적인 코딩을 많이 합니다. 즉 게임 기업의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인데 그 비싼 인건비가 코딩 자동화를 통해서 개발자들의 중복되는 코드 작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고요. 그만큼 게임을 개발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증시의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인 AI 관련주는 순환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로 인한 핵심적인 종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종목은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약, 알집, RC, 알맵 등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기업인데 얘네가 이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AI 버추얼 휴먼, 아나운서, 강사, 기상캐스터, 트레이너 등을 재현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얘네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보안, 줌닷컴 등 인터넷 포털 사업, 게임 사업까지 AI 기반의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보안, 소프트웨어, 인터넷 포털, 게임 사업 모두 다 AI 산업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핵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가 갖고 갈 수 있는 상승 캐파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이스트 소프트도 정말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이거 말고도 시장의 흐름을 다 알고 싶다. 2차 전지 AI 로봇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이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바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여러분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로그인 하실 때 또 개인정보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전화번호, 성함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의 필명과 이메일만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면은 개인정보 입력 없이 여러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번호 같은 게 유출될 걱정도 전혀 없겠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들어오게 되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당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 공지사항 두 번째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이 밖에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김용민의 급등 추천주가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과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 제가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업로드 되는 만큼 꼭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도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 분석,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까지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고요. 핵심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고 매매 자료집, 핵심 자료집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준비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전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